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마지막 단원 제9장이죠. 제9장 빛과 물질의 이중성 문제풀이입니다. 자, 2점짜리 문제입니다. 1번 보세요. 다음은 빛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예일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빛이 무엇이라면 진동수가 아무리 작아도 세기가 센 빛을 금속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빛이 무엇이라면 이라는 것이죠. 바로 파동이라면 진동수가 아무리 작아도 세기가 센 빛을 금속에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두 당구공이 충돌하면 서로 반발하여 튕겨나가고 두 파동이 만나면 중첩되어 진폭이 커지는 현상,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라는 얘기죠. 그거와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해놨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파동이다. 빛이 파동이라면 맞았죠. 니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두 당구공의 운동 에너지 합은 충돌 전에서가 충돌 후에서보다 작다.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위상이 서로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날 때 기억이 발생해요. 진폭이 커져요. 위상이 반대면 진폭이 사라지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입니다. 2번을 보세요. 그림은 금속판에 세 단색광, 빨간빛, 초록빛, 파란빛. 자, 이번에 단색광,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RGB입니다. 자, 이 파란빛을 비추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A, B, C는 두 가지 단색광이 겹쳐지는 영역이랍니다. 자, 그럼 A를 볼까요? A는 뭐하고 겹쳐지죠? A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입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겹쳐지는 곳이에요. B는요. B는 보니까 빨간색하고 초록색 겹쳐지는 곳이에요. 빨간색과 초록색 겹쳐지는 곳이고, C는 초록색과 파란색이 겹쳐지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는 다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자, 그랬을 때 A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E1이래요. 이때 발생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1이고 B에서는 0이랍니다. 자, B에서 0이라는 얘기는 빨간색과 초록색에 의해서는 광전자가 안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거꾸로 돌아가면 빨간색과 초록색에서는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 빨간색에서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뭐에서 나와요? 파란색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C를 기억 볼까요? 빨간빛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자, 빨간빛에 의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이 빨간색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거예요. 맞았죠? 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E1이다. 동그라미 기억이 뭐냐면은 여기에요. 여기가 기억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초록색하고 파란색만 나요. 그러면 초록색은 안 나오죠? 안 나왔지만 파란색은 나오죠? 얼마요? 2원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기억은 2원이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니은은 2원보다 크다? 니은 보세요. 니은은 RGB 다 합해진 거예요. 여기가 니은이에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는 안 나오고 요거에서 나오니까 요거에서 얼마 나와요? 2원이요. 그런데 2원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폐에 자외선 등을 비추면 가시광선 등을 비출 때 보이지 않던 형광무늬가 나타난답니다. 이 형광무늬는 빛이 형광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었을 때 나타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기억,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이 자외선보다 길다. 자, 파장이래요. 파장이래요. 가시광선은요,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바깥쪽이 자외선, 빨간색 바깥쪽이 적외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파장이. 됐죠? 그러면은 가시광선. 여기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이게 가시광선이요. 가시광선은 자외선보다 파장이 길어야 되죠.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자외선 등을 지폐에 비출 때 자외선의 세기만을 감소시키면 형광무늬 밝기가 감소한다. 자, 자외선의 세기가 감소해요. 즉 자외선 입자의 수가 줄어든 거예요. 입자의 수가 줄어들면은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광전자가 줄어들게 되죠. 광전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형광무늬의 밝기는 감소해야 되죠.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가시광선 등을 지폐에 비출 때 가시광선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형광무늬가 나타난다? 아니죠. 가시광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디귿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검정기 위에 아연판을 놓고 음전하로 대전된 아연판에 네온등 또는 자외선 등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온등을 비출 때는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았지만 자외선 등을 비출 때는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대요. 금속박이 변했던 얘기죠. 벌어져 있던 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네온등을 했을 때는 오므라들지 않았어요. 그럼 자외선 등을 했을 때 금속박이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금속박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밀어내는 힘이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같은 극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같은 극성을 띠는 입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아봅시다. 기억. 네온 등의 세기만을 증가시켜 비추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세기는 뭐예요? 바로 입자수예요. 세기는 바로 입자수예요. 그런데 네온등을 비출 때는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았다고 했죠. 즉 네온등의 진동수는 한계 진동수보다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보다 작기 때문에 아무리 센 빛을 비춰도 금속박이 오므라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자외선 등을 비추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동안 전자의 이동 방향은 아연판, 금속막대, 금속박이다. 자외선 등을 비췄을 때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 거죠? 어디에요? 아연판에 있던 전자가 금속 막대, 그 다음에 금속박이 아니라 금속박, 막대, 아연판 쪽으로 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자외선의 진동수는 아연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자, 자외선을 비췄을 때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전자가 튀어나간 거죠. 그러면 문턱 진동수보다 자외선 진동수가 커야 되죠. 그래서 디귿도 틀려서 기억만 맞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화재 경보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진하여 광센서에는 빛이 도달하지 못한답니다. 자, 그런데 화재로 발생한 연기에 산란된 빛이 광센서에 도달하면 광센서에서는 광전 효과에 의해 무슨 신호가 무슨 신호로 바뀌어요? 광전 효과니까 빛광자죠.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신호로 바뀌고 경보기에 전류가 흐르면 경보기에서 소리가 울린다. 자, 기억은 그럼 뭐예요? 빛이고 니은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문턱 진동수가 F0인 광전관의 금속판에 단색광 A를 비췄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자, 6번 보시면 금속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금속판이에요. 여기에 단색광을 비춰요. 단색광 A를 비추고 그 다음에 비췄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흘렀답니다. 비췄을 때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쪽 저항에 전류가 흘렀대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이쪽 또는 위로 흘렀다는 얘기는 광전효과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A를 비추었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흘렀으니까 A를 보세요. A의 진동수는 F고요. 세기는 EI래요. 됐죠? 그러면 이거를 비췄을 때 진동수 F를 비췄을 때 전류가 흘렀으니까 광전효과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F는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라고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보세요. 문턱 진동수 F0가 F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니은 금속판에서 광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B를 비출 때가 A를 비출 때보다 크다. 자, B를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 어떻게 되죠? EF니까 진동수가 크니까 방출은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금속판에서 광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A를 비출 때가 커야 되죠. B를 비출 때보다. 왜요? B는 진동수가 이미 EF로 훨씬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는 B를 비출 때가 A를 비출 때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크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동일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나 문턱 진동수만 넘으면 되니까 최소 에너지는 단색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 B를 금속판에 비추면 저항의 전류가 흐른다. B를 비춰요. B를 비추면 저항의 전류가 흐르느냐? 어떻게 되죠? 거기에 보시면은 세기가 I로 돼 있죠? 네,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빛이 본성에 대해 연구한 물리학자와 설명 내용입니다. 하이언스는 빛의 회절 현상을 설명했답니다. 파동설이죠? 파동성입니다. 다음에 0. 빛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을 설명하였다. 이게 뭐예요? 빛의 파동성이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보시면 광양자설을 제안하여 광전 효과를 설명했답니다. 바로 입자성이죠.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주장한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전하 결합 소자 CCD를 구성하는 광다이오드에 접합된 금속 전극에 플러스 V 전압을 가하고 거의 그림처럼요. 빛 A를 PN 접합면을 향해 입사시켰을 때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형성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PN 접합면에서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N형 아래가 P형이에요. 그럼 N형은 전자가 남아도는 거고 P형은 양공이 남아도는 거죠. 그쵸? 그러면 빛을 비췄을 때 이거 양공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양공 상태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광다이오드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PN 접하면서 생성된 전자의 이동 방향은 A 방향 위쪽 A 방향 맞았죠? A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 방향이 A라고 돼 있어요. 맞았습니다. 디귿 A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빛 A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니 세기라는 게 바로 뭐였어요? 입자수예요. 입자수를 증가시키면 PN 접합면에 생성되는 전자의 수가 증가한다. 맞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은 PN 접합 광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광다이오드 A 또는 B에 저항을 연결하랍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을 연결하래요. 그 다음에 단색광의 진동수가 F0로 서로 같고 진동수가 F0로 서로 같고 단색광의 세기만 서로 다른 두 단색광을 자, 세기만 다르대요. 바로 입자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단색광을 광다이오드 A, B에 각각 비췄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자, A에 비췄을 때 광다이오드 A에 비췄을 때 단색광의 세기는 0. 그쵸? 그 다음에 이 I0에 비췄을 때는 기억으로 되어 있고요. B는요. B는 단색광의 세기가 I0일 때 그때 I가 됐습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은 0보다 크다이다. 기억은 0보다 크다이다. 자, 보세요. A를 비췄어요. A를 비췄을 때 I0가 나왔는데 그런데 세기를 증가시켰더니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 I0가 나온대요. 이 I0 단색광의 세기가 이 I0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A는 이미 세기가 I0란 얘기는 A의 진동수는 문턱 진동수보다 낮은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단색광의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류가 발생하지 않죠.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0입니다. 니은 B는 단색광의 세기가 I 그 다음에 니은이랍니다. I가 뭐였어요? 단색광의 세기 그 전류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예요. 언제요? 단색광의 세기가 I0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저항, 회로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I랍니다. 됐죠? 그러면 니은 보세요. 니은은 광다이오드 B예요. 단색광의 세기가 2I0라고 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이미 I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세기만 2배로 눌리면 거기서 방출하는 광전자의 개수가 이제 2배로 늘어나죠. 되었어요? 그럼 2배로 늘어나면은 세기는 I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I0일 때 I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기억도 틀렸고. 디귿. 동그라미 니은일 때 니은일 때 B의 Pn 접하면서 전자의 양공쌍이 생성된다. 니은일 때라고 하면은 단색광의 세기가 2I0일 때죠? 아니죠. 언제요? I0일 때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전류가 I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된다. Pn 접하면서 니은일 때는 바로 단색광의 세기가 2I0일 때니까 당연히 생기죠. I0일 때 I라고 하는 전류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볼까요? 그림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입자 AB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입자 AB의 물질파 파장과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A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B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랬을 때 물질파의 파장이 A는 얼마라고 했냐면 람다, B는 2람다라고 했어요. 물질파 파장이. 운동 에너지 A는 4배 2, B는 그냥 2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A, B의 질량을 각각 MA, MB라고 했을 때 그 비율값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는요. 람다는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H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럼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2m분의 P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P는 뭐예요? 람다분의 H죠. 그러면 2m분의 람다분의 H 맞죠? 요거의 제곱. 요거 하면은 2m 람다의 제곱 H 제곱 나와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A는 운동 에너지가 4E래요. 자, A를 봅시다. A. 운동 에너지가 4E래요. 4E는 그때의 파장이 람다래요. 질량은 그러면 2배의 MA 람다분의 H 제곱. 이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요. 에너지가 2는 2m 제곱 2m 제곱이 아니라 2m 람다 B의 제곱. 이건 람다 A입니다. 이거 분의 H 제곱이거든요. 이건 B의 질량이고. 그렇죠. 자, 그런데 물질파 파장이 얼마나 했어요? B는 2람다라고 그랬죠? 요게 2람다예요. 그러면 2m B분의 2m B 곱하기 2람다의 제곱분의 H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는 4에다가 8분의 1 MB A의 제곱 분의 H 제곱 이렇게 나와요.
A의 제곱이 바로 람다라고 해야겠네요. 람다 A. 자, 이렇게 람다 B요. 람다 B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구해요? 네, 질량비를 구하래요. 여기서 질량 MA는 얼마가 나오죠? 넘어가면 A가 넘어갔고 이거 들어오면 8. 8. 그 다음에 2 람다 A 분의 H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람다가 바로 요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람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는요, B는 요거 자리 바꾸면 8분의 1, 그 다음에 2, MB가 넘어갔죠? 8분의 1, 2 람다 B의 제곱분의 H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죠? 따라서 MA 대 MB의 질량은 요놈 대 요놈 동일하죠? 그러면 1대 1입니다.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에 대한 설명인데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를 통과한 전자선을 시료에 비추어 상을 얻는 데입니다. 근데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선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어떻게 돼야 하는데 따라서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더 작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답니다.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뭐예요? 짧아야 되죠? 그래서 작은 세계가 잘 보이게 된다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르려 합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꾼다. 자,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꾼다. 기억이 뭐예요? 자기 렌즈죠? 네, 맞았네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길다. 이다. 동그라미 니은은,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어떻게 된다 했죠. 전자현미경에서 사용하는 전자선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운동에너지는 크다. 틀렸습니다. 작아요. 운동에너지 작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M인 입자가 V의 속력으로 전 P를 통과한 순간부터 입자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 W의 1을 받아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 P를 통과하는데 요게 P점이고 이게 M이랍니다. 이게 통과를 해요. W의 2를 받아서 통과를 해요. Q점을 여기를 통과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봅시다. 요 Q를 지나는 순간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얼마인가 했어요. 자, 그럼 점 P에서 점 P에서 에너지를 가했더니 W의 2를 받아서 점 Q를 통과한다 그랬죠? 그럼 점 P에서 에너지에다가 W를 합해준 게 점 Q에서 에너지예요. 그렇죠? 점 P에서의 에너지 플러스 이람수가 바로 점 Q에서의 에너지예요. 자, 그럼 점 P에서는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 운동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운동에너지에다가 이람수 합하면 이게 바로 점에 공급한 에너지예요. 공급이라고 하고 하지 말고 전체 에너지라고 해야겠네요. 자, 그럼 운동에너지 얼마예요? 점 P에서 2분의 1 질량 M 그 다음에 속력은 V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람수 합하면 그게 바로
점 P에서의 전체 에너지가 되죠?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이거를 2라고 해봅시다. P에서의 에너지예요. 자, 그 다음에 점 Q에서 점 Q는 이미 도달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하고 영어로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하고 드브로이 파장과의 관계로 나타내면 2m분의 p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파장으로 나타내면은 2m 곱하기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2분의 1 m v 제곱 플러스 w는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구하냐? 물질파 파장을 구하래요. 람다. 따라서 람다의 제곱은 뒤집어야 되죠? 넘어가고 뒤집어지고 요거를 분모하고 이 람다 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람다 제곱을 넘기니까 2배의 m 그 다음에 괄호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w 분의 h 제곱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2m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w 분의 h 제곱인데 여기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고 여기 루트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p는 요거 h p가 아니라 h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3번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 가는 전자를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에 통과시켰더니 전자가 형광판에 도달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가에서 각각 전자 A, B에 의해 형광판에 만들어진 간섭무늬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간섭무늬 간격이 A가 더 넓죠? 파장이 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이거는 간섭이라 했으니까 파동성이죠. 그래서 기억은 간섭무늬는 전자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파동성입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동일하죠. 휘치잖아요. 동일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A가 B보다 긴 거 맞았죠. 간격이 넓으니까. 자, 그러면 디귿이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4번이요. 표는 두 전자 현미경 가, 나에 대한 설명인데 가와 나는 주사 전자 현미경과 투가 전자 현미경 중 하나랍니다. 투가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시료의 가공은 얇게 하는 게 가. 그 다음에 나는 금속으로 시료를 코팅한답니다. 그 다음에 상의 특징. 가는요, 기억이고 나는요, 입체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력. 가는 EV이고 나는 V랍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투가 전자 현미경이다. 가. 시료의 가공을 얇게 해야지만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꺼우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투가 전자 현미경 맞았습니다.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입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동그라미 기억은 입체 구조. 자, 그러면은 투가 전자 현미경이죠. 가는 투가니까 입체 구조를 관찰할 수가 있죠. 표면에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관찰할 수 없죠. 표면에서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이요.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짧답니다. 자,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짧대요. 가에서는 전자의 속력이 EV가 됐죠.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짧죠. 그래야지 에너지가 많은 거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15번 보세요. 15번 하다가 다시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림은 X선과 운동에너지가 2인 전자에 의한 회절무늬를 나타낸 것인데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람다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빼보면 돼요. 즉 람다는 P분의 H고 E는 P제곱 2M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P는 람다분의 H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네, 2M분의 람다분의 H의 제곱이에요. 제곱이니까 2M 람다의 제곱분의 H 제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람다는 2M2 루트 씌운 거 분의 H 이렇게 나와야 되죠. 됐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회절문이 나왔으니까 맞았습니다. 니은 전자의 속력이 커요. 운동에너지 크다는 얘기죠. 물질파 파장 짧아지는 거 맞았죠. 디귿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4배가 되면은 물질파의 파장은 루트가 씌워진 거니까 2분의 1 람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그림은 금속판에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F와 EF일 때 최대 운동에너지를 갖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F로 했을 때 람다예요. 그럼 EF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아무튼 F일 때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 람다라고 나왔어요. F일 때. 그 얘기는 그 단색광의 진동수인 F가 문턱 진동수보다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F의 진동수를 비추면은 당연히 광전효과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단색광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해놨죠? 같진 않고 운동 에너지, 자 이렇게요. 16번이요.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단색광의 에너지 HF 빼기 1함수 이거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속 에너지.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도 크다. 단색광의 진동수가 클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크다. 맞았어요. 진동수가 클수록 요거 커지니까 1함수는 고정된 값이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은 니은이다 라고 했거든요. 동그라미 기억은 니은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2람다이다. 니은이 아니라 2람다요. 니은이 없어요. 2람다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동수가 2F죠. 그렇죠? 진동수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람다보다 줄어들어야 되죠? 진동수 반비례 관계니까. 그런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16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